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를 맞아 어제 김문수, 이재명 거대 양당 후보가 일제히 울산을 찾았습니다. 대선 공식 후보 선출 이후 첫 방문인데요. 두 후보 모두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울산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양강 후보가 나란히 울산을 찾았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선 공식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울산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박성민 울산시당 위원장 지역구인 중구 성남동 뉴코아 아울렛 유세장에 올랐습니다. 울산에 사는 사이의 조카탈을 안고 연단에 오른 김 후보. 자신의 누님도 울산에서 산다며 울산 시민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갈등으로 우울했던 지지자들은 모처럼 만에 환호했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의 자동차, 조선, 화학산업 전반의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내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강점을 내보였습니다. 특히 마이카 시대를 외치던 박정희 정권과 대항하던 자신의 젊은 대학생 시절을 되새겼습니다. 대결의 상징이었던 당시의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며 운동권 시절에 그릇된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곱씹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울산의 조선산업 육성과 함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울산이 공들이고 있는 수소산업 육성과 2028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둔 세계적 공연장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세계 공업 수도, 세계 산업 수도,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수도 울산을 다시 한번 위대한 울산으로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영남권 합동연세를 위해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를 찾은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개선 장군이 되어 다시 울산을 찾은 이 후보는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보자고 외쳤고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화답했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모든 국가 역량이 오로지 국민 행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후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더불어 격화되는 관세 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울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울산의 끝없는 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해상풍력단지의 조속한 추진, 북극 항로 시대 준비 등을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이 계엄시도 내란 음모를 막아낸 것처럼 남은 잔재들 또한 반드시 진압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열자고 호소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민주노동당 등 울산 지역 진보 진영 당원들은 어제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울산선거 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정치 후보이며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동당 진보 3당과 민주노조운동을 이끌어온 산업별 노조, 사회 대개혁을 바라는 사회대전한 대선 연대회의 공동지지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11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먼저 산업과 기술, 창업과 연구, 박물관 기능이 통합된 전국 최대 규모의 울산형 국립융복합 진로직업체험관인 울산자벌드 건립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원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관련 법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지난 겨울 태화강을 찾은 떼까마귀 개체수 조사 결과 하루 최대 83,500여 마리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와 울산생물다양성센터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태화강 떼까마귀 개체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대 개체수를 기록한 날은 올해 1월 24일로 83,535개체가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생물다양성센터 연구진 관계자는 울산으로 오는 떼까마귀 개체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사 결과 지난해 초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국가산단에서 배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위치 파악이 어려운 데다 오랜 시간 가동된 울산 국가산단에는 노후화된 배관들도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AI 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나경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울산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송유관 기름 유출 사고. 전기 케이블 공사를 위해 굴착 작업을 하던 중 지하에 묻혀있던 송유관을 파손시켜 약 4톤의 기름이 도로와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하 지도조차 없었습니다. 여기에 6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 울산 국가산단 지하에는 노후된 배관들이 곳곳에 묻혀 있습니다. 2022년에는 석유화학공단 지하 노후된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며 유해물질이 누출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울산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지하 배관 사고는 모두 31건. 총 연장 1,526km에 달하는 위험물질 배관 가운데 62%, 약 956km가 설치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배관입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알 수 없는 상황. 울산시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시는 남구 부곡동 6,00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56억 원을 투입해 울산 국가산단 통합안전관리센터를 준공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센터는 3D 기술을 활용해 지하 배관의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규 매설 배관을 선정을 하거나 위치 선정을 할 때는 저희 이제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노후 배관은 빨리 찾아내고 저희가 이제 조치를 취한다든지 아니면은 노후 배관이라 하더라도 그 운영을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속 현미경과 3D 스캐너를 통해 배관 내부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센터는 배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 센서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취와 오염물질 등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센터 외부에는 70m 높이의 관제탑이 설치돼 있어 산업단지 전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현장의 안전을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 만큼 울산의 산업재해 예방률이 높아지고 산업수도 울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발생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를 통해 산단의 사고 예방은 물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모하메드 알카타니 사장이 SO일 샤힌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SO일에 따르면 알카타니 사장은 지난 12일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최근 세워진 국내 최고 높이의 프로필렌 분리타워에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원하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샤힌 프로젝트는 글로벌 수요 성장 둔화와 중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울주군이 사고를 일으킨 롯데건설 측에 이번 주 중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사고 이후 원유 유출 현장에 대한 토양 오염 여부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개 항목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롯데건설 측에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온산공단 도로지하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는 지하 배관 매설을 위한 천공 작업 중에 발생했으며 해당 공사는 롯데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울산에선 처음으로 600억 원 규모의 민관협력 특례보증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주군은 어제 울산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주군과 참여 금융기관은 모두 50억 원을 공동 출연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모두 6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보증하며 오는 28일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이 어업인의 소득을 돕고 어촌을 살리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동구청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수산 공익직불금으로 연 130만 원을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어민수당도 연 60만 원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방어, 일산, 남목 3동 행정복지에서 하면 됩니다. 매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울산시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합니다. 안예림 기자입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76살 손달선 할머니.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하자 단말기에 카드를 찍고 탑니다. 매일 버스를 타야 하지만 요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버스가 1,600원인데 카드로 1,500원이거든요. 20일 동안 일을 했는데 그것도 차비가 6만 원이라 만만치 않아.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울산시가 보다 실질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울산시가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 인구 6만 3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울산의 교통수송 부담률 가운데 버스 이용률은 10% 수준. 지하철이 없는 울산에선 시민들이 버스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더욱 반가운 소식입니다. 치료받으러 몇 분 나오거든. 애들이 다 회사 가고 있는 차가 있나 뭐가 있는데 버스를 타야 되거든. 그래야 좋지 뭐 그래. 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된 어르신들에겐 아쉬움도 남습니다. 70세부터 해주면 좋지. 병원도 가니까 혜택 받으기 좋던데 65세 이상. 울산시는 향후 트램이 도입돼 교통체계가 안정되면 무료 대상 연령 확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시내버스를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철도가 있는 타 시도에 비해 교통복지 혜택이 적었던 우리 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비 부담을 대폭 낮추고 한편으로는 또 시내버스 이용률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교통카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울산경찰청과 일선경찰서,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이 어제 관내 5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번영로 병영사거리와 산업로 명동삼거리 등 사고 다발 지역 19곳을 안전띠 미착용 사고 위험 구간으로 정하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6,4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장기 주차로 인한 불편 민원이 이어지자 남구청이 옥현로와 어은로 일대 노상 공영주차장에 바닥 제어 방식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남구청은 옥현로 57면, 어은로 29면 등 총 86면의 바닥 제어 시설과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서 남구청은 신정로와 삼산동 일대에 325면의 무인 주차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설치가 완료되면 총 477면을 운영하게 됩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신현진, 이경수, 이지성 선수가 세팍타크로 U21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이 3명의 선수는 지난달 경남 고성군에서 열린 제36회 회장기 세팍타크로 대회에서 대학 레구 부문 공동 3위를 차지하며 U21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신현진 선수는 공격을 담당하는 킬러 포지션에, 이경수 선수는 서브와 리시브가 주 역할인 피더 포지션에, 이지성 선수는 서브를 넣는 태콩 포지션에 각각 뽑혔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울산 중구커피 홍보대사에 이지유 국가대표 바리스타를 위촉했습니다. 이지유 바리스타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코리아 라떼 아트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챔피언을 거머쥔 실력자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성남동 커피 페스티벌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중구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닝앤 울산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